안녕하십니까. AI 검색 최적화 분석 및 실행 엔진 블루닷 인텔리전스의 이성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저희 블루닷 인텔리전스로 GEO 혹은 AEO라고 하는 AI 검색 최적화의 개선 전략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전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저희 제품을 설명을 드렸죠. 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AI 검색 최적화를 모니터링하는 툴 정도로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제는 저희를 분석 및 실행 엔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이 메뉴를 좀 더 강화하면서 사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닷 인텔리전스는 거의 매주 이렇게 개편을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고요. 계속 고객들과 만나면서 그리고 고객들과의 어떤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들의 수요와 요구들을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무래도 저희의 고객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분석을 다 잘 했으니 어떻게 하면 이전과 다른 좋은 개선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혹은 개선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수요들을 충분히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이번에 업데이트를 한 것이 바로 개선 전략 보고서 기능입니다. 물론 이 기능은 이전에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요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요구를 청취를 해서 이게 개편을 좀 하게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화면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보고서를 만드는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AI 검색 최저가 개선 전략 보고서를 먼저 장착을 해서 업데이트를 좀 했고요. 이후에 차근차근 현황 평가 보고서와 그 다음에 경쟁사 비교 분석 보고서도 바로바로 다운받아 가지고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 AI 검색 최적화 개선 전략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보고서 생성하기를 누르고 보고서 이름을 클릭하면 바로 생성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어느 기간의 데이터를 넣을 거냐에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바뀌면 바뀐 대로 새롭게 보고서를 또 생성을 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하면 되는지, 어떤 실행 전략을 만들어내면 되는지를 참고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예상은 하셨겠지만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보고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기간 동안에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인사이트가 있는 보고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실행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이 보고서는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겪은 경험들, 이 경험들이 다 고스란히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물론 저희가 컨설팅을 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심층적인 보고서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제품과 컨설팅 프로그램은 당연히 존재를 하는 거고 대신 이 기간 동안이라도 저희가 일단 여러분들이 저희 블루닷 인텔리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실행 전략들에 대한 안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한번 보시면 구성은 꽤 깁니다. 보고서 자체가 되게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A4 용지를 한번 뽑아봤더니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서 한번 뽑아보면 A4로 그래도 한 10페이지에서 한 15페이지까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이제 이 다른 분들께 어떤 전략들을 보고한다거나 공유한다거나 할 때 이 보고서를 좀 유용하게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핵심 지표 세 가지가 있죠. 브랜드 가시성, 도메인 인용률, 그리고 가시성 인용률 갭이란 이 세 가지 지표를
이 기간 동안에 분석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동치들을 이렇게 보여 드리게 되고요. 그 일자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AI 검색별로 실제로 브랜드 가시성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그 심혈을 기울여서 액션 전략을 취해야 되는 쪽이 어느 쪽인지, 어느 검색 쪽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게 됩니다. 도메인 인용률은 뭐 종종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AI 검색이 여러분들의 어떤 쿼리 혹은 질문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답변을 생성을 할 때 어떤 컨텐츠, 그러니까 어떤 도메인의 사이트를 인용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크게는 도메인 인용률이 있고요. 그 하위 지표로 출처 점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도메인 인용률은 적어도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있는 컨텐츠를 인용했을 때 가장 좋은,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건 당연히 높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인용률은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게 되고, 최고치와 최저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컨텐츠나 뭐 이 고객들의 어떤 궁금증에 답할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 생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느냐 혹은 상승하느냐 아니면 뭐 정체 상태로 유지되느냐를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과들을 좀 파악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또한 세계 검색별로 다 이 결과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챗GPT가 조금 약하네. 그러면 챗GPT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기법들을 함께 쓰시면서 컨텐츠를 보강하는 것,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롬프트별 성과도 분석을 해 드립니다. 프롬프트는 여러분들이 고객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입력하는 그 공간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최근에 개편을 하면서 이 프롬프트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브랜디드 프롬프트와 언브랜디드 프롬프트. 그러니까 고객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떤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서 챗GPT에 입력을 하겠죠. 뭐 입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제품명이나 혹은 브랜드명을 포함시켜서 질문하는 사례도 있지만, 보통은 잘 모를 때는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예를 들면 최고의 GEO 뭐 GEO 솔루션은 뭐냐, 뭐 소프트웨어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좋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언브랜디드 프롬프트에서 여러분들의 가시성을 측정하고 도메인 인용률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이 브랜디드 프롬프트에 대한 상위 결과물과 언브랜디드 프롬프트에 대한 상위, 하위 결과물들을 함께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도메인을 인용하는 비율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약한 고객의 질문이 뭔지를 파악하게 되면 그 취약한 이 고객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여기에 계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성과들을 함께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언브랜디드 쪽에 좀 취약점을 보이고 있으니 우리가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전략들을 한번 구상해 보자 라는 인사이트를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현황들을 이렇게 다 분석해서 보여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AI 검색별로 또 쪼개서 여러분들의 출처 점유율들을 파악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블루닷소의 컨텐츠 인용률이 이 출처 점유율이 요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샘너시나 뭐 이 트랩 프로파운드 뭐 이런 쪽의 컨텐츠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출처 점유율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게 이 챗GPT나 구글 AI 오버뷰, 그다음에 퍼플렉시티의 차이가 뭔가, 뭐 예를 들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챗GPT에서는 유튜브가 거의 안 보이죠. 네, 근데
이 구글 AI 오버뷰로 오게 되면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한 점유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거는 퍼플렉시티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고, 예를 들면 브런치도 되게 중요한 위치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반면 구글 AI 오버뷰에서는 또 이제 티스토리가 또 중요한 그런 소스로 활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들을 잘 아셔야만 여러분들도 되게 전략적인 어떤 그 개선을 위해서 전략을 어떤 것을 도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별로 출처 점유율이 높은 컨텐츠도 이렇게 다 보여드리게 됩니다. 자, 이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전략을 취해야 될지를 떠올리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네. 바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보고서를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브랜드 가시성과 도메인 인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컨텐츠의 역할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AI 이 검색들이 여러분들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컨텐츠 소스가 필요하죠. 근데 그 소스가 없으면 다른 데로 찾아가야 되거나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실은 만들어내지 못한다거나 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컨텐츠 전략은 이 GEO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실행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의 가시성과 도메인 인용률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되게 공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어떤 컨텐츠를 써야 돼? 어떤 컨텐츠를 지금 제작해야 돼? 그래야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쪽으로 바로 제시가 되지 않으면 되게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그 프롬프트 중에서도 뭐 아시다시피 언브랜디드 프롬프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제품명이나 브랜드명을 언급하지 않는 그런 고객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작성하고 실행해서 사실은 게시해 놓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뭐 제안을 할 거냐? 네,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입력해 놓은 프롬프트 중에 실제로 가시성이나 도메인 인용률이 낮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은 걔네들이 이 AI 검색들이 가져올 소스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취약점 분석은 프롬프트에서의 어떤 언급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치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출처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취약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취약 이 프롬프트에 대응해서 거기에 걸맞는 필요한 컨텐츠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만든다 하더라도 어떤 포맷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실행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바로 이 보고서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I 검색 가시성 하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검색 최저가 플랫폼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고객이 질문했을 때 비교적 이 가시성이나 도메인 점유율이 높지 않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자 AI 검색 가시성 하락 블루닷 인텔리전스로 해결하는 5가지 방법 뭐 이런 컨텐츠를 제목으로 삼아서 만들어 달라, 만들어 보라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맷도 기왕이면 how to나 이제 성공 사례의 어떤 그 이 포스트를 통해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 가시성 향상, 도메인 인용률 향상을 바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작이 필요한 컨텐츠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어떤 포맷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가지고 제안을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몇 주 후에 혹은 뭐 한 1, 2주 후에 실제로 이런 컨텐츠들이 걸려서 여러분들의 가시성과 도메인 인용률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저희도 만들 겁니다. 당연히. 네. 당연히 저희는 고객의 어떤 그 컨설팅을 통해서 실제로 이것이 작동한다라는 것들을 지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이 보고서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제안이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실제로 요것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테크니컬한 그 실행 전략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아래에다가 다 설명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통합 최적화 전략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좀 집중적으로 개선해 보라라고 하는 그 어떤 프롬프트를 이렇게 제시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되게 디테일한 실행 전략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린다는 점, 그리고 그 결론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조만간 이런 실행 전략에 그치지 않고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제한에 그치지 않고 이 컨텐츠 최적화 부분을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단에 어떤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는지, 어떤 포맷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초안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까지 업데이트를 해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초안을 생성한 거를 실제로 이제 평가를 좀 해서 지금 바로 올려도 되는지 아닌지를 함께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도 우리 브라더 인텔리전스 내에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런 그 개선 전략 보고서가 여러분들의 어떤 실행 전략을 떠올리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개편을 한 건데요. 단순하게 저희가 모니터링과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행 전략까지 제안을 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직접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황 평가 보고서나 경쟁사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상사한테 보고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데이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그 보고마저도 굉장히 쉽게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의 상품 플랜에 따라서 생성될 수 있는 보고서의 최대치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한도가 넘어서게 되면 뭐 저희가 이제 추가로 구매를 하시거나 플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뭐 다음에는 저희가 또 새로 업데이트된 거, 특히 저희가 프롬프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에 나오는 수치들, 그 수치를 해석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것들을 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곧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저희 블루닷 인텔리전스가 어떤 기능으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드릴지 항상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